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그냥 요거 자체로 일단 익혔어요. int라고 하는 것의 배열의 타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객체 만드는 거고, 얘는 int를 뭐 나눈다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이제 봐야 합니다. 그 의미들을 좀 더 넣어볼게요. 여기서 타입도 뭐 바꿀 거 없고 뭐 new도 다 마찬가지예요. new는 그러니까 객체 생성하겠다는 그 워딩인데, 여기서 int에 이 20을 나눈 거 있죠. 이거를 일단은 int형을 가질 수 있는 그 방을 20개를 만들겠다가 되는데, 그거에 조금 더 원론적인,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는 얘는 그 설계도, 클래스라고 해요. 이걸 설계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클래스대로, 클래스에 의해 만들어진 객체 모양을 뜻해요. 설계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선 클래스가 필요하다. 클래스 그리고 객체. 자바에는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설계도가 하나가 있어요. 이 클래스의 모양은 우선은 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설계도예요. 그러면은 얘가 붕어빵 틀 같은 거예요. 틀. 우리 붕어빵 틀에 있는 거 붕어빵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늘 있고 그 틀, 꼬리 모양 이렇게 만들어주고 눈도 하나 있고 그러죠. 이 붕어빵 틀에 우리가 넣잖아요. 막 밀가루랑 이제 반죽된 거 넣고 그다음 판 넣고 그러고 잘 끓여내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붕어빵이죠. 예, 그거 개념인데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 그 설계도, 요 틀은 이제 설계도가 되고 자바에 이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게 있고 요거에 생겨먹은 모양대로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바로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객체. 이거는 붕어빵이죠. 붕어빵. 클래스에서 객체가 나온다. 이고요. 이 객체의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클래스를 내가 어떻게 만드냐, 설계도를 어떻게 하느냐, 코드가 어떤 식으로 설계됐느냐에 따라서 객체가 나오니까 사실 객체의 모양은 무궁무진하죠. 이 틀만 바꿔주면은 새로운 객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객체를 왜 쓰냐면 우리는 지금 여러 개의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객체를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복수개의 데이터. 변수를 배웠는데요. 우리 변수는 하나밖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못하죠.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변수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 문법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개 데이터는 객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여러 데이터, 여러 가지 모양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예요. 모양은 다양하겠죠. 줄로 모르겠어요. 이 객체가 여기다 저장하고 어떤 방법을 찾았죠?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변수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변수. 우리가 코드상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림으로 대강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코드로 어떻게 구현하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코드로 보니까
객체라고 하는 거에 메모리에다가는 데이터 되게 여러 개를 저장했는데 얘 어떻게 컨트롤 하냐는 거야. 객체 컨트롤. 이게 좀 어려워져요.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변수나 조건문 혹은 반복문과 같은 그런 문법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객체라고 하는 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 뭔가 새로운 문법을 만들기에는 문법이 너무 무거워지고 배우기도 어려워져요. 그래서 객체를 위한 막 유일한 객체의 그 새로운 문법 그런 식으로는 안 만들었고 이 앞에 우리가 배웠던 변수나 그 전에 있던 시 언어에 사실은 여기서 좀 더 온 건데 포인터 개념 이런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객체가 이제 저장한 그 메모리가 램의 어딘가에 있는 거겠죠. 모양으로 따지면 뭐 램은 엄청 클 때고 그 중에 객체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객체가 저장되는 딱 주소값 말면 돼요. 주소.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변수 하나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이 주소를 참조할 수 있는 주소값만 넣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열에서 한 개념인데 다시 이 객체와 일반화를 조금 더 해드리고 있어요. 변수에다가 저 객체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주소값에다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단순히 이제 주소라고 하냐면은 좀 어렵고 그냥 여기에 여기 네모나게 하나 리모컨 같은 거를 하나 이렇게 둔 거예요. 저장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또 리모컨이 하나 이렇게 들어있어요. 리모컨끼리 수신이 된대요. 송수신이 돼가지고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딱 따라가면은 객체가 나오는 거예요. 객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여기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객체 안에 왔더니 사실 객체도 되게 여러 막 공간에 막 펼쳐져서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컨트롤할 또 하나의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도 리모컨이에요. 이 리모컨이 이렇게 접근을 하는 역할을 해요. 리모컨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변수에 있는 거는 객체에 그냥 도달하는 거, 객체 안에도 리모컨이 있어요. 걔가 그 안에서 또 얘네들을 조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나중에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리모컨의 정체가 디스예요. 네.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그 리모컨 디스다. 디스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런 개념이에요. 객체.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인트 그 배열 코드 있죠? 요거 좀 4개 정도로 줄여봅시다. 다시. 자,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이제 정확하게 객체의 문법적인 설명으로 얘를 더 설명을 해볼게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클래스. 설계도가 있어요. 배열을 만드는 설계도예요. 이 친구는. 자바의 라이브러리 안에 있어요. 이건 내장되어 있어요. 안 보여요.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상이에요. 우린 지금 상상을 계속 해야 돼요. 배열부터 어려워하는 게 상상 때문인 것 같아요. 자, 클래스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new 한 거 있죠? 이 new. 파란색으로 해야지. 자, 이 new. 이 new는 뭐였냐면은 새로운 객체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거는 이거 new는 그냥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봐야 돼요. 이거 int형. 그러니까 new랑 같이 쓰이는 여기서 이거는 그냥 만든다라고 하는 거고 얘가 어떤 의미였냐면 그 클래스 모양대로 객체를 만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지금 int의 저 4개짜리는
요 클래스, 배열의 클래스에서 이렇게 똑 떼다가 틀에다가 찍어가지고 만든 하나의 객체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인트형을 4개를 받는 그런 모양으로 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앞에 있는 게 이제 하는 역할이 이 객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변수 작잖아요. 그 변수 하나가 만들어지고 얘 이름은 A 얼러리래요. 그리고 여기에 이걸 연결을 시키는 건데요. 이게 연결이 되고 나면은 리모컨이 생긴다고 했죠. 여기 리모컨, 여기 리모컨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트형 4개가 뭐 그려보자면 간단하게만 해보면 그렇게 되죠. 하나, 둘, 셋, 4개. 내가 여기서 어레인지 변수를 통해서 객체로 들어가요. 간 다음에 객체 안에 있는 이제 데이터에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객체 안에 있는 리모컨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리모컨 쓰는데 이 배열 클래스는 너무 많이 쓰고 자바 기본적인 문법에서 따로 정리를 한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이제 이런 그 0번째 가라라고 한 거 있잖아요. 그냥 써보긴 했지만 그 상상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A 얼러의 변수를 통해서 객체로 이제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한 다음에 객체 안에 있는 그 리모컨을 통해서 이 0번째 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얘가. 이런 신호가 가고 오고 하는 방식이에요. 어레인지 변수에 이제 3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여기 가서 이걸 통해서 리모컨으로 가요. 간 다음에 리모컨에서 3번째 방을 찾는 거예요. 0, 0, 1, 2, 3이잖아요. 3번째 방을 찾아서 이 부분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을 했으면 내가 여기다 대입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대입하면 되고요. 뭐든 간. 이 대입이 아니라면은 친구를 따르게 쓰면 되죠. 뭐 더하기 같은 거에 쓰든지. 접근을 했을 때 대입은 넣는 게 되고 그냥 값으로서 쓰게 된다면 꺼내오는 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코드에서 변수로 쓰느냐 값으로 쓰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왜 자꾸 모으죠? 객체를 근데? 간단한 이유예요.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배에다가 배예요. 선박이에요. 그래서 물건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물건들을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이거 하나 싣고 보내요. 배를 보내요. 그 나라 가요. 그 나라 가서 내려요. 그 나라에 있는 선착장에다가 내리고 다시 와요. 두 번째 이거 싫어요? 또 가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내리고 또 와요. 이게 아니죠? 말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누가 봐도 멍청하다고 할 겁니다.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 한국으로 보내야 되는 거 모아야죠. 일본으로 가는 거, 뭐 중국으로 가는 거 모아야죠. 미국으로 가는 거 모아야죠. 모아가지고 따로따로 묶어서 가야 돼요. 그게 맞죠. 코드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또 뭐 우리가 또 뭐 사진첩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진첩에서
사진이 그냥 무작위로 막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무작위로 펼쳐져 있는데 친구가 부탁을 해요. 아니면 이제 애인이 부탁합니다.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 여행 사진 좀 보내줘라고 해요. 내 사진이 그냥 무작위로 저장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찾아야죠. 일일이 하나씩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내줘야죠. 일일이 보내주는 그런 방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 좋지 않죠.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 사진들을 기존에 잘 정리를 해 놓는 게 맞겠죠. 이만큼이 뭐 1월달, 이만큼은 2월달 쭉쭉 가다가 7, 8월달 있는 거고, 우리 사진첩은 보통 이렇게 저장이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우리 그 핸드폰에 있는 사진첩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다 그 개발자들의 노고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막 신경 안 쓰면 못 써요, 그거. 개발자가 객체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여진 거 이런 건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으면 한꺼번에 보내면 되죠. 요 폴더 개념으로다가 하나 딱 보내면 되죠. 그래서 객체는 폴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지금은 무리가 없어요. 폴더예요, 폴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프로그램 할 때 보통 항상 사용자의 정보를 받게 돼요. 이거를 이제 수집을 하고 모아야 되잖아요. 프로그램 쓰실 때. 그 사용자의 정보에 뭐가 있냐면 이름도 있겠고요. 나이 있고 주소 같은 것도 있고 만약에 이제 더 들어간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도 받아야겠죠. 정보 이용 동의 다 받고 그런 거 신경 써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들은 한 사람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데이터로 보자면 얘네들은 사실 묶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름은 이름이고 나이는 나이고 주소 주민번호는 따로 각자의 데이터예요. 데이터는 그냥 0일로만 존재합니다. 0일로만. 근데 이런 0일로 존재하는 이 데이터들에는 분명히 우리 사람이 봤을 때는 규칙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아주는 게 맞는데 컴퓨터는 그런 걸 못해요. 그래서 만든 겁니다. 사람이 보기 좋게 컴퓨터야 이러한 정보들은 묶어야 된다는 거죠. 묶어가지고 하나의 연관된 정보로 만든 그거를 이제 모아놨어요. 잘 모아놨죠. 잘 모아놨는데 이 모아둔 데이터에다가 이름을 붙여야 돼요. 요건 이제 또 개발 스토리인데 그러니까 원래 객체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나온 거예요. 순서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프로그래밍 내가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의 정보를 수집했어요. 수집한 다음에 이를 일단 모으긴 했어요. 잘 모았는데 이 모은 데이터가 또한 뭉치로 통신되고 수신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틀인데 얘가 이름을 몰아붙일지가 되게 어려웠던 거예요. 변수도 아니고 폴더라고 하자니 뭐 폴더? 야 폴더도 안 돼요. 이건 이미 윈도우가 쓰고 있잖아요. 막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적인 있잖아요. 용어가 하나 필요했어요.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하는데
C 언어에서는 이런 걸 이제 구조체라고도 했었는데, 구조체, 데이터를 모아놓은 개념이었는데, 자바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하다 보니까 이 구조체라고 하는 명칭도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 뜻을 담기에는. 그래서 구조체도 부족해, 안 돼요. 그래서 용어가 나온 게 객체인데, 이 객체라고 하는 용어는요, 그 철학 쪽에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는 이 정도만 나누면 돼요.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항상 서양 철학은 우리 혹시 교양으로 좀 배우셨나요? 플라톤의 이데아 배워보셨어요? 이데아가 무슨 얘기하냐면 현실하고 그 이상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서양 철학의 주류 그 이론은요, 이분법이에요. 결론은. 모든 게 이분법으로 가요. 서양에서 쭉 오자, 요런 현실 이상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선악의 그 개념으로도 가고요.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그리고 아군이고 적군이고, 하는 식으로 그 줄기가 이어지더라고요. 이분법이 핵심이에요. 서양 철학의 이분법. 그 이분법에서 이제 뭐도 나오는 거예요. 나, 너. 어디 가죠? 내가 있고 너가 있어. 그 나와 너의 개념에서 이제 주체 객체로 좀 더 발전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분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체가 뭐냐면 이제 존재하는 거죠. 실체인데 실제로 있는 건데 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객체는요, 나 자신 외의 것이에요. 그래서 외의 것이에요. 그냥 것. 그러한 것. 나만 아니면 돼요. 나 외 모든 것이 객체입니다. 내 외에 있는 당신도 객체고, 요 컴퓨터도 다 객체고, 뭐 물도 객체예요. 모든 게 객체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게 이제 실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거여야 돼요. 그거를 객체라고 했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이 객체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는 이제 실체 플러스 실체가 아닌 거, 단어가 대응되는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허상의 어떤 존재들 있죠? 허상의 존재 이것까지 포함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마리오 캐릭터 있죠? 마리오 캐릭터는 존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마리오 캐릭터는 0일로 돼 있겠죠. 0과 1로. 네, 이미지도 뭐 0, 1이에요. 다. 데이터 쪼가리고 나중에 좀 더 내려가 보면은 그 우리 하드디스크 했던 것처럼 그냥 돌판 이렇게 파놓으면 돼요. 그거를 읽으면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참 간단한 거에서 이렇게 발전되고 보면 무서울 정도로 커져요. 객체는 이렇게 됐고요. 이걸 다 가리켜요. 다 가리켜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냐면은 차용해서 그래요. 프로그램을 위한 언어가 아니죠. 여기에 있는 거 표현하려고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갖다 쓴 거예요. 차용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하는 거를 좀 꺼려해요.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체에 대해서 책도 한번 찾아보시고 구글링을 하셨을 건데 명확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명확하지 않았을 건데 이 백그라운드를 좀 아셔야 돼요.
객체란 존재하는 혹은 무형적인 거 다 정의할 수 있다 그러죠.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다 정의해버려요. 이거는 사실 개념적으로도 어렵거든요. 그렇다 넘어가시면 되겠죠. 요 정도 그래도 한번 들어보는 게 괜찮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시기에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는 이 정도로 됐고, 그 자바의 객체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그냥 이제 자바로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 자바만 봅시다. 이렇게 큰 개념에서 자바로 넘어오면은 객체는 딱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상태라고 하는 요소와 동작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개가 이제 더해진 것을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를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속성이라고 영어로 나오고요. 동작은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 어디 갔지? 그 붕어빵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클래스는 이 객체의 설계도가 돼요. 객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특징이 좀 생기죠. 4대 특징이 있어요. 객체의 4대 특징. 4대 특징 외워볼까요? 추상화 기억나십니까? 캡슐화, 상속, 그 다음에 여러 타입으로 쓴다? 여러 타입? 여러, 타입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성이라고 붙이기도 해요. 그냥 화냐 성이냐 그런 건데 아마 그 특징이라고 해서 성으로 할 거예요. 추상성, 캡슐성 이렇게 하죠. 찾아보시면 당연히 더 나오겠지만 저랑 같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 추상화 생각하시면 돼요. 앱스트랙트인데요. 추상화가 뭐 한 거예요? 추상화. 그 그림 있잖아요. 그림. 그거 그림 보시면 어때요?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게 대체?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머리서 나왔죠? 머리서 나온 거예요, 머리서. 그 추상이라는 개념은 상이잖아요, 상. 상은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이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한 거예요. 뭐를 추상한 거냐면 데이터를 추상한 거예요? 데이터를 이미지화한 거예요? 간단하게.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의 데이터예요. 현실 속의 데이터라 하면 내 이름도 있고요. 뭐 번호도 있고 뭐 설계도도 있겠고 뭐 숫자도 있고 뭐가 많겠죠. 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이 명료하게 구획화되고 카테고리화. 그러니까 모델링 얘기하셨는데 모델링이 추상화예요. 근데 모델링이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눈에 뵈는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이미지로. 그래서 추상화예요. 그러니까 추상화의 뜻을 좀 알면은 이게 돼요. 그냥 모델링 해버리면
외워야 돼요. 추상성과 모델링을 외워야 돼요. 캡슐성은요? 이건 보안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쵸? 맞아요. 보안이고 은닉하는 거. 정보 은닉. 이거는 캡슐 생각하시면 돼요. 캡슐이 그 가루가 막 이렇게 퍼져 있는 거 그렇게 하나에 딱 집어넣은 거잖아요. 못 세워나가죠? 세워나가지 못해요. 약 가루들 안 나가게 하는 거예요. 보시면 되고 상속은 그냥 상속이에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고 다형성은 여기서 다형에서 많은 다양한에 다하잖아요. 많을 때 그 다음에 형식이에요. 다양한 메소드를 얘기를 해요. 메소드. 면접 단골 질문. 면접 갔다 와서 뭐 물어봤어? 그럼 항상 요런 거 물어봤대요. 이 객체 4대 특징, 이자 객체 지향 언어의 4대 특징이라 해가지고 뭐 OOP 이래버리기도 합니다.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되겠죠? 프로그래밍이든 프로그램이든 OOP. 맞아요. C++도 객체 지향 언어고요. C++, 자바, 파이썬이 아주 대표적인 객체 지향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객체 지향의 반대는 절차 지향의 언어예요. 절차 지향 언어. 절차 지향 언어는 영어는 기억이 안 나네요. 워낙 OOP에만 기억해가지고. 자, C가 절차 지향 언어예요. 왜 절차 지향과 그 객체 지향이 나뉘었는지는 공부를 좀 더 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설명해봤자 좀 어려워요. PP래요. PP. 앞에 거 P가 뭐래요? 프로세스겠죠? 프로세스 어쩌고 저쩌고. 찾아보세요. 이거 저 정확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절차례니까 프로세스겠죠. 여기까지.